저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랫동안 아무한테도 못했던 이야기예요. 왜냐면요. 저는 그날 밤 다른 남자 집에서 아침을 맞았거든요.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는데 잠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저 나쁜 여자 아니에요.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그날 밤은 정말 그랬습니다.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. 아니, 당연히 이상하게 들리겠죠.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예요. 저도 그랬으니까요. 근데요, 그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 딱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. 나라도 그랬을 수 있겠다.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. 그 일이 있기 사흘 전이었습니다.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. 짐도 별로 안 챙겼어요. 그냥 나갔습니다. 25년이에요. 여러분, 25해라는 시간이에요. 그 사람 아플 때 밥 해준 사람도 저고 그 사람 회사 잘릴 뻔했을 때 밤새 손 잡아준 사람도 저였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나갔습니다. 문 닫는 소리 하나만 남기고요. 처음 하루는 그냥 멍했어요. 실감이 안 났어요. 금방 돌아오겠지. 화가 나서 나간 거겠지. 그렇게 생각하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평소처럼 있으려고 했어요. 근데요, 이틀째 밤이 되니까 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. 제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집이었어요.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웃음소리가 울려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. 밥을 차렸는데 식탁 위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 숟가락을 드는 게 이상하게 무거웠어요. 그리고 사흘째 밤이 됐습니다. 저는 그날 남편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1시간 넘게 핸드폰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.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 눌렀다가 또 지웠다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왜 안 들어와요? 그렇게 물으면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돌아와요 하면 거절당할 것 같아서 무섭고 그래서 결국 전화는 못했어요. 대신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어디 가려던 건 아니었어요. 그냥 그 조용한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.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. 가늘고 차가운 비였어요. 저는 우산도 없이 아파트 단지를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.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. 그냥 걸었어요. 머릿속이 텅 빈 채로 발이 닿는 대로 그냥 걸었습니다.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. 편의점이었어요.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.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막 나오고 있었어요.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었어요.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고 안녕하세요 정도 하는 사이였어요. 이름도 몰랐어요.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. 그냥 같은 동에 사는 사람. 근데 그날 밤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딱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. 이 시간에 안 주무세요? 그게 다였어요. 그냥 평범한 말이었어요. 밤에 마주친 이웃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말.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.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.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툭 눈물이 흘렀어요. 저도 당황했어요. 얼른 닦으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 사람이 놀란 얼굴로 저한테 또 물었어요. 괜찮으세요?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어요.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. 그 말이 그날 제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어요.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못했던 말. 그게 왜 그 시간 그 사람한테 처음 나왔는지 저도 몰라요. 그냥 나왔어요.
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괜찮았어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왜요? 그 사람이 왜 그래요? 같은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옆에 서 있었어요. 빗소리가 처마에 부딪히고 있었고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웅덩이 물이 튀었어요. 한참 그렇게 서 있다가 그 사람이 말했어요. 비가 많이 오네요.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잠깐 들어와서 비 좀 피하세요. 조용한 말이었어요. 억지도 아니었고 유혹도 아니었어요. 그냥 비를 피하라는 말. 근데 그 말 앞에서 제 발이 멈췄어요.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들렸거든요.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해. 이 시간에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. 분명히 들렸어요. 그 목소리가. 근데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요. 저는 결국 먼저 움직였어요. 그 사람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어요. 문이 닫히고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. 조금 젖은 머리카락, 퉁퉁 부은 눈, 코트 위로 내려앉은 빗물 자국. 제가 봐도 지쳐 보였어요. 아니, 지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쳐 있었어요. 25년이라는 시간이 제 얼굴 위에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어요. 8층 문이 열렸어요. 그 사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확 안겼어요. 그 온기에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.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 그 온기였어요. 거실 불빛은 은은하게 켜져 있었어요. 정갈하고 조용한 집이었어요.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수건 하나를 가져다 줬어요. 머리 좀 닦으세요. 저는 작게 고맙다고 하고 소파 끝에 앉았어요.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닦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. 지금 일어나야 해. 고맙다고 하고 일어나서 나가야 해. 근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. 그 사람이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. 따뜻한 물이었어요. 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.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. 차가워서인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었어요. 우리는 그렇게 같은 거실에 있었어요. 소파 양끝에 따로 앉아서 창문 밖엔 비가 계속 내렸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.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어요. 오히려 오랜만에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.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. 저는 몇 번이나 문 쪽을 봤어요. 지금 가야 해. 지금.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.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소파 위에서 제 쪽으로 조금, 아주 조금 가까이 다가왔어요.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놨어요. 그게 다였어요. 말도 없었어요. 뭔가를 요구하는 눈빛도 아니었어요. 그냥 따뜻한 손 하나가 제 손 위에 얹혀졌을 뿐이었어요. 저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. 치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치우지 않았어요. 그 순간이었어요. 25년 동안 제가 지켜왔던 마지막 선 하나가 조용히 무너진 게 쾅 하고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. 그냥 모래처럼 스르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. 그 사람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. 저도 피하지 않았어요. 그날 밤 우리는 서로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 집에서 비가 새벽까지 멈추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사람 옆에 있었어요.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나쁜 여자였다고 해야 할까요? 맞아요. 그 말 맞아요.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밤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냥 사람이었던 밤이었어요.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,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, 그냥 지치고 외롭고 무너진 한 사람. 그 사람 옆에서
처음으로 그냥 그 사람이었던 밤이었어요. 비는 새벽이 다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. 많이 힘들었죠.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이 들어왔습니다. 사흘 동안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. 괜찮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힘들었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. 저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.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. 저 생각보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. 말을 하고 나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.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제 쪽으로 아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. 소파 위에서 우리 사이 거리는 이제 손 하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. 지금 일어나면 된다. 지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 된다. 그러면 이 밤은 그냥 비를 피했다가 돌아간 밤이 될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 사람의 손이 아직도 제 손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. 따뜻했습니다.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들었던 제 이름.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.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. 갑자기 끌어안은 게 아니었습니다.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거절할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럽게. 그래서 저는 그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 사람의 어깨에 제 이마가 닿았습니다.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. 그 순간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저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. 그 사람의 셔츠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. 그 사람도 잠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.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. 그날 밤 우리는 이미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의 손이 제 얼굴 옆에 닿았습니다. 아주 천천히, 조심스럽게.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 입술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. 짧은 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제가 25년 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전부 쏟아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. 다시 떨어졌을 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. 가슴이 생각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. 그 사람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설명도 하지 않았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오래 외로웠던 두 사람이 같은 밤을 함께 지나갔을 뿐입니다. 그리고 창문 밖 비가 새벽까지 멈추지 않는 동안 저는 그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.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. 빗소리만 들렸어요. 그 사람의 숨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멀리서 지나가는 차소리. 그것뿐이었습니다. 저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정확히는 생각이 오지 않았습니다. 25년 동안 늘 무언가를 생각했던 제가 그날 밤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 공백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.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. 잠깐 멍했어요. 여기가 어디지?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어요.
그날 밤 편의점 앞 따뜻한 물 한 잔, 그리고 제 손 위에 얹혔던 그 손.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. 후회를 기다렸어요. 당연히 와야 할 후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. 근데요, 이상하게도 후회가 바로 오지 않았어요. 그 대신 든 감각이 있었어요. 숨이 쉬어진다.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오랜만이다. 그런 감각이요.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어젯밤 입었던 코트를 입고 그 집을 나왔어요.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제 손을 잠깐 내려다봤어요. 어젯밤 그 손이 얹혔던 손.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았어요. 여전히 텅 빈 집이었어요. 식탁 위엔 어젯밤 제가 못 먹고 나간 국그릇이 그대로였어요.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국그릇이 덜 쓸쓸해 보였어요.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해요. 그 밤이 잘못된 밤이었는지, 도덕적으로 틀린 밤이었는지. 네, 맞아요. 그건 맞아요. 저도 알아요. 근데 저는 이것도 알아요. 그날 밤이 없었다면 저는 그 이유를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. 남편이 떠난 집에서 혼자 버텨야 하는 그 시간들을.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날 아침을 맞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. 그건 제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밤이었다고.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여자를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?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저 진짜로 궁금합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.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. 이 채널이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. 완벽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낸 이야기들.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. 구독하고 벨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이야기 주변에 지금 힘든 사람 한 명한테만 공유해 주세요.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 남편은 3년 후 돌아왔습니다.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